네,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야권의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이후에 처음으로 하는 공식 인터뷰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위원장님의 바람대로 오세훈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그런데 그동안 보니까요. 김무성, 이재호 전 의원, 김문수 전 지사, 또 홍준표 의원까지 위원장님이 걸림돌이라면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빠지라고까지 얘기했는데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나는 솔직히 해서 그분들이 왜 저희 단일화 과정에 자기네들 스스로가 참여의 뜻을 가지고서 이 하나의 제1야당의 대표와 보고 단일화로 하는 과정에서 물러나라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했다는 자체에 대해서 내가 납득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나는 저 제1야당의 대표로서 당연히 우리 당의 후보가 단일화될 수 있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 책무인데 그 자체를 갖다가 부정을 하고서 뭐 걸림돌이 되느니 뭐 그러니 물러나라. 뭐 그 사람들이 물러나라고 그런다고 해서 내가 물러날 것도 아닌데 왜 그러한 짓을 했는지 내가 납득이 가질 않아요. 예. 안철수 대표는 한때 멘토로도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정에서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다 이렇게 감정 섞인 말도 오갔는데요. 나는 내가 뭐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감정을 가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예. 본인이 12월 중순에 자기가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난 1월 6일 날 찾아왔어요. 본인이 야당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하겠다. 그래서 내가 야당의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할 생각이 있으면은 국민의힘에 돌아가지고서 하면은 그게 쉽게 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본인이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면 도저히 당선이 불가능하니까 도저히 못 들어오겠다 그러네. 그렇게 말했습니까? 네, 들어오면 당선이 불가능하니까 네. 못 들어오겠다? 그래서 그러면 방법이 없지 않느냐. 당신 3월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우리 당의 후보를 확정을 지면은 그때 가서 두 사람을 놓고 단일화 하는 수밖에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해서 나한테 연락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계속해서 국민의힘에 들어온다는 거에 대해서는 도저히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뭐 오세훈 후보하고 단일화 과정을 걸치는 그 과정을 이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봤을 때는 좀 각을 세우면서 신경전이 오갔기 때문에요. 과연 선대위에서 함께 선거를 이끌어갈 수가 있을까? 내가 생각도 보기에는 드는데. 저는 뭐 일단 저희 시민들의 판단에 의해서 오세훈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동안에 뭐 누차이가 있어서 후보들끼리 참 국민 앞에 선언을 했으니까 일단은 하여튼 안철수 이제 국민의당 대표가 오세훈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막 노력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기대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오늘 빨간 넥타이까지 메고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 돕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왜 오늘 뭐 의원총회 가면서 이 빨간 넥타이를 맸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제 의원들한테 좀 호감을 좀 사고 싶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서 빨간 넥타이를 맸지 않았나 봐요. 예. 어제 안철수 대표가요. 자꾸 안철수 대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전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대선에 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하나의 그분의 일상적인 그 소위 생활 형태가 돼버린 것 같은데 이번에 서울시장 후보로 단일화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어저께 기자회견의 내용을 보고 같으면 앞으로 대선 행보에 있어서도 또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뉘앙스를 갖다 비쳤어요. 그러나 예. 제가 보기에 그게 그냥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가능하지 않다라는 건 뭐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과 있고 또 지금 후보가 되는 거 본인 문제가 있는데요. 스스로가 누누이 얘기하기를 내년에 정권 교체를 갖다가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절대절명의 것으로 본인이 판단하고 있는데 예. 내년에 대통령 후보의 경우 후보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또 장애 요인이 될 것 같으면은 결정적으로 정권 교체 지장을 초래할 텐데 그 짓이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위원장님은 안철수 대표가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정권 교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철수 대표가? 내가 보기에는 뭐 그럴 저희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봐요.
예. 근데 본인은 오늘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가서 정권 교체를 함께 이루고 싶다고 했는데 굉장히 박하게 좀 표현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어떤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국민의힘과 합당을 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돌아가지고서 대통령 후보 경선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내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예. 그러나 그것도 본인이 뭐 이렇게 쉽게 결정을 내리려고는 보질 않아요. 예. 오세훈 후보는 안철수 대표와 약속을 했다면서요. 당선이 되면 서울시를 공동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반대를 하시더라도 그대로 가겠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는 내가 뭐 반대해봐야 내가 반대할 수 있는 진짜 이 권한도 없는 거고 오세훈 후보가 만약에 시장이 돼가지고서 서울시에 요직을 갖다가 임명하는 데 있어서 다소 안철수 쪽의 사람들을 갖다가 배려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봐요. 예. 혹시 둘이 구체적으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들으셨습니까? 그건 뭐 구체적으로 두 사람이 한 약속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예. 근데 말씀하셨지만 요직을 주는 문제가 사실 공동 운영은 유권자들이 판단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근데 단일화 협상 과정에서 비공개로 지금까지 진행이 됐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됐으면 단일화에서 진 사람한테 보험을 들어주는 것 아니냐 이런 정치공학법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서울시를 공동 운영한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소위 서울시 의회를 어떻게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의회의 협력을 받기 위해서 소위 상대방과 공동의 소위 정부를 운영한다는 그런 얘기는 들어봤어도 후보끼리 무슨 단일화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서울시에서 어떤 자리를 줘서 공동의 운영을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이 돼가지고서 정무부 시장을 갖다가 뭐 안철수 대표를 시킬 수도 없을 테고 본인이 그거 하려고 생각도 안 할 테고 그 뭐 공동의 대표 공동 운영이라고는 그러면 안철수 쪽에서 누구를 추천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을 갖다가 한두 사람 받아준다는 막 그런 의미에서 막 공동 운영이라는 거 하면은 공동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니까 반대는 안 하시는데 사실은 뭐 내가 그 굉장히 반대할 부정적으로 권한이 없어요 생각하시는군요. 그런 데서. 예. 여당에서 지금 오세훈 후보에 대한 공세가 한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길 거라고 지금 자신을 하시고 계시는데 근거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선거 양상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좀 유치한 것 같아요. 지금 이 지난 4년 동안이 노무현 정부가 아니 문재인 정부가 뭐를 그렇게 해놓은 게 없으니까 내세울 게 없으니 결국은 선거에 있어서 완전히 네거티브한 그런 선거법을 선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오늘날과 같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선거가 끝나면 그냥 나가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가능성은 제로라고 하셨는데요. 아니 그거는 내가 여기 당에 올 때에 한 약속이에요. 지난 4.15 총선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지나칠 정도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저희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제대로 임할 수 있겠느냐. 이래서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을 확보를 하면은 나는 물러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뭐 우연치 않게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돌아가는 바람에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이 보궐선거로 해서 지금의 추세로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기 때문에 그거 될 것 같으면 대통령 선거를 할 수 있는 필요 조건은 충족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4월 8일을 기해서 지금 그만두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근데 그동안 비대위원장에 계시면서 야권의 대선 준비를 계속 강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가시면 야권의 대선 준비는 밖에 나가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 그럼 나가면은 결국은 정치권에서 물러나면은 더 이상 정치권에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죠. 뭐.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만약에 대선에 나갈 거라면 지금 남아 있는 거는 일단 직접적으로 정치 선언은 안 했기 때문에요. 그게 남아 있는데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모르겠어요. 난 이번에 이제 아마 보궐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달 정도 이제 경과가 되면은 아마 늦어도 뭐 한 5, 6월 정도 되면은 태도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5, 6월쯤 되면은 본인이 정치 선언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보시는군요.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뭐. 예.
그때 안 하면 늦는 겁니까? 글쎄 뭐 시기적으로 봐가지고서 그때 정도 되면은 본인 그 일정은 소위 선언은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요. 예. 윤 전 총장이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도와주실 생각입니까? 글쎄요, 내가 뭐 지금은 뭐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그동안 내가 여러 가지 체험을 한 건 오고 볼 적에 쉽게 결정을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봐요. 쉽게 결정이라는 거는 윤 전 총장이 아니면 누구를 도와준다는 걸 내 스스로가 아, 쉽게 예. 결정하기가 어렵고 봐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내가 뭐 참 여러 차례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결국은 결과가 별로 그렇게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가요? 응. 어제 단일화 결과를 놓고는 지금 즐겁지 않으십니까? 아니요, 어저께 단일화 결과는 뭐 내가 바라는 대로 됐기 때문에 예. 매우 다행스럽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현명한 결정을 해준 데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럴 뿐이에요. 예. 윤 전 총장 얘기를 좀 더 하면요. 전직 검찰총장이 정치를 하는 걸 놓고는 비판이 있고 또 정치 경험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나 이런 부분에서 자질 검증에 들어가면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분석도 있는데요. 그런데 뭐 그거는 과거에 우리나라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모든 분야를 다 갖춰가지고 대통령 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경우는 아직도 시간이 상당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 준비만 할 것 같으면은 대략적인 파악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1년 정도 비대위원장을 하셨는데요. 또 대선 말씀을 자꾸 하셨고요. 야권에서 윤 전 총장을 제외하고 혹시 꼽히는 대선 주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국민의힘도 포함하고 또 지난번에 대선에 나갔던 안철수 대표, 또 홍준표 의원, 유승민 전 의원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아마 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끝나면은 자천하는 대통령 후보가 상당수가 나올 거라고 봐요. 이제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살아남는 사람이 있을 테고 그냥 스스로 사라지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럴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 단일화가 사실은 다음 대선에 좀 전초전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가 입당을 하지 않고 밖에서 단일화를 했기 때문에요. 윤 전 총장의 경우에는 제3지대에서 신당을 만들어서 가는 방향이 있을 것이고 또 국민의당 입당 얘기도 나오는데 어느 방향을 좀 예상을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는 뭐 윤 전 총장도 정치를 참여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뭐 국민의힘에 들어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일단은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주변을 제대로 확보를 하고 난 다음에 정치적으로 어떤 것이 옳은가를 갖다 그때 가서 판단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이 질문을 짧게 좀 드릴 텐데요. 야권 통합, 야권 단일화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위원장님은 어쨌든 중도 쪽의 표심을 좀 자극을 하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태극기 세력과도 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그거는 뭐 사실은 이게 국민을 갖다가 무슨 중도다 뭐 보수다 이렇게 구분을 난 하는 게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예. 대다수의 국민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 생활과 직결되는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정서를 어느 정당이 가장 잘 파악을 하고서 그 국민 정서에 부응하는 정책을 제시하고서 선거에 임하냐 거기에 달려있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